중요한 건 재판이 나와야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재판이 무려 2번이나 나왔는데 결과가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던 사람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 어제는요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5.18 묘역에서 지금 뭘 밟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2발로 밟는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당해보았더니 광주의 아픔을 몸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지만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광주 시민들께서 끝내 불사르고자 했던 낡고 썩은 것들이 모양만 바꾸고 다시 활개치고 있다는 점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 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주에서 광주 시민의 고통을 알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가로 열고 내가 당해보니, 그러니까 자신의 재판과 광주 항쟁을 비교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광주 시민이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너무나 비교해서는 안 되는 두 대상인 거죠. 지금 광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군사정권에 맞서가지고 시위를 벌이다가 유탄을 맞고 정말 총살을 맞고 그런 사건하고 지금 본인이 2심까지 실형을 받은 범죄 사실을 비교를 해보면은 자녀 입시를 위해서 온갖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하거나 그리고 명백한 비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무마하거나 이런 혐의들로 1심, 2심까지 지금 실형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법정 구속을 안 했는데 법정 구속을 안 하면서 법원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저렇게 광주 내려가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법원의 판단이 타당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앞으로 이 민주당에서 과연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좀 신중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예 내치는 것 같지는 않고 송영길과 조국은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강조해요. 국민 눈높이.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거의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하고 이런 단합과 이제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윤석열 정권을 최대한 심판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눈높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국민 눈높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눈높이겠죠. 민주당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국 신당도 어느 정도 총선에서 좀 필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 총선이 끝나면은 만약에 조국 신당에서 의석을 몇 개라도 얻으면은 나중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열린 민주당처럼.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눈높이에 맞춰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조국 전 장관이 광주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본인의 열성 지지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대리 시험을 쳐주고 가짜 스펙을 한 그 사건, 그 일과 광주를 이렇게 등치시킨 것은 그렇게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열성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본인은 지금 당을 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면은 한 몇 퍼센트, 한 5% 정도 하면 세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에도 민주당 중에서도 강성 지지층들이 찍은 쪽이 열린민주당이었죠. 그때 최강욱, 김의겸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열린민주당이 득표를 3명이 당선됐는데 5.42% 전국에 득표를 했는데 광주에서
8.18% 득표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열성 지지층이 그쪽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강성 지지층이 아무래도 광주에 더 많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 본인이 광주에 가서 본인의 열성 지지층 눈높이에 맞춰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뭐 이런 상황인데 조국 신당 만들어지면 과연 누가 갈까? 근데 갈 수도 있다. 신당 합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자 국민일보 사면입니다. 총선 출마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 근데 조국 신당은 중요한 선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선택지. 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어제 자신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여기에 그날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중요한 선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선택지. 네. 검찰의 공정성 위반으로 중징계가 청구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의 징계위가 열린 당일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는 이 신당에 합류할 계획인지 묻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성윤 연구위원은 이렇게 입장을 밝힌 뒤에 징계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의 전북 전주 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달 8일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성윤 전 지검장의 저 발언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저 그 출판 기념회에서의 발언이 사실 굉장히 지금 부적절한 게 이 지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었죠. 본인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국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 이 총괄하는 거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이 지금 뭐 현 정권에 대해서 뭐 전두환 하나회에 비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현직으로서 검찰 같은 경우에 검찰을 비롯해서 모든 그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해서 중징계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황운하 의원 그 판례 때문에인가요? 출마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징계인데?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에 이 지금 원래 징계 청구 중에는 사표 수리를 안 하거든요.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사퇴한 지금 차직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황운하 판례, 그 김선수 대법관,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만든 그 판례 때문에 일단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시를 하면 그게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출마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징계 중인데도 나는 어디를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